네, 7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7분 안에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질문 못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참고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였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일절 거부한 상태입니다. 봉지욱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답변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약 40여 개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류일임 위원장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어느 정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권력에 있는 기관장께서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에 당연히 경질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의 청부 민원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에 가깝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네, 2023년 9월 1일 검찰이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신학림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네. 그리고 나서 9월 4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관련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18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이 민원인들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일임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 관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취재해서 확인한 겁니까? 그때 당시의 보도는 40여 명이었는데 네.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네.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 대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도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생도 만나봤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간 게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이었고요. 일각에서는 저희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동생을 찾은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은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나오는 분이고 또 이메일 주소나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부고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찾았는데요. 대구의 한 수련원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렇다면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자기의 의지로 민원을 낸 것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자 봉지욱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시간상 많이 듣지는 못하고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근데 형님이 왜 부탁하셨을까요 그런 거를? 부탁? 네. 이유가 좀 도와달라, 아닌데. 도와달라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 부탁은 아니고 예. 그 아는 지인이 예. 이름은 얘기 못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다. 네. 이거 한번 도와주는 셈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지. 예. 해놓고 설마 그 정도 레벨이면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 한 지인이 연락 와갖고 가더라고. 그리고 같이 해놓고 딱 한 이틀인가 후회가 되더라고.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지인분이 이런 분이 형님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후배분이. 후배인데. 네. 자, 동생을 만났는데 이 동생은 류일임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군요. 자,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 부인, 가족이나 지인뿐만 아니라 경주 엑스포 관련자들도 민원을 제기했고 경북 관광공사의 직원도 민원을 제기했고 류일임 위원장이 방심위 특위위원으로 임명한 특위위원 2명도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류일임 위원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렇죠. 동생 학연, 그러니까 동생과 아들, 동생의 부인, 처제, 동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경주 엑스포 전 직장, 그리고 또 그 전 직장과 관련된 또 다른 직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류일임 위원장을 중점에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이 민원을 낸 그룹들은 한 4-5개의 그룹들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고요. 지금 동생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엊그저께 제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형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렇다면 형의 후배, 지금 방금 보셨듯이 형의 후배가 나에게 형을 주자는 취지로 민원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저께는 이제 아예 말을 바꿔서 아니다. 이 민원 자체는 내가 기획한 것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하. 네. 자, 류일임 위원장 동생이 그렇다면 자신이 무슨 민원을 냈는지에 대해서 내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유일임 위원장 동생이 스스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 대목에서 느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자기가 민원을 직접 쳤다면 어떤 보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민원을 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사실상 대답을 못했고요. 심지어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제가 JTBC에서 재직할 때 2022년 2월 21일과 28일에 보도했던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냐? 혹시 이 보도에 대해 내용을 아시냐라고 물었을 때 전혀 설명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보도를 못 보고 민원을 어떻게 내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들어가니까 자료가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했던 네. 동생분은 중간에 민원을 철회했군요. 네. 네. 그 형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동생분은 민원을 낸 지 2, 3일 만에 철회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 3일 만에 철회하신 건 아니고요. 그럼 왜 하셨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형이 위원장인데 내가 민원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 동생분은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유일임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자,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은 이해 충돌을 인정하는데 류일임 위원장 본인은 이해 충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관련 답변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사건이 아마 2000년 이후에 우리 방송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위원회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2018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팀장이 대리민원 49건 정도를 냈다가 적발이 돼서 파면이 됐습니다. 약 6년 동안 낸 게 50건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민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파면을 당했다가 해고로 낮춰지고 해고를 무효화해달라고 그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그 판결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더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기관보다 공공성과 공정성, 고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고 이런 대리민원이나 청구민원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판결문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네. 들을까요? 네. 예, 그리고 혹시 참고인에게 추가 질의할지 모르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지적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